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첫 소식, 북한이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의 야간 열병식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6.25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맞았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날에 맞춰서 열병식 진행했습니다. 밤 8시쯤 시작됐는데 북한이 이렇게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게 2020년에 당 창건 75주년 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예. 왜 이렇게 야간에 하는 걸까를 분석해보면 야간 조명을 하면 좀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야간에는 북한의 낙후된 모습이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화성 18형 등장했고요. 무인 정찰기 그리고 무인 공격기가 시위 비행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했는데요. 육성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손님도 불렀죠? 네,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의 왼쪽에는 쇼이구 장관이 오른쪽에는 리홍중 부위원장이 자리했는데요.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서 북중러의 결속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는 정전 70주년 기념식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가졌는데 22개 참전국의 국기 입장으로 기념식 시작했고요. 예. 유엔 참전용사, 참전대표당 등 총 4천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참석해서 참전용사들에게 훈포장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용사는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자유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 찾아서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했는데요.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네요. 네, 공석이었던 방통위원회 위원장직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리된 지 약 2달 만인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김 실장은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 또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할 적임자다라고 인선 배경 설명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선 즉각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의 국회 청문회 과정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되면 또 기자들이 또 찾아갔을 겁니다. 기자를 만난 후보자의 말 궁금한데요. 네, 이 특보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라고 밝히면서 가짜뉴스 대응에 각국 정부가 골몰하고 있는 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소통이 잘 되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도 언급했는데요. 이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 갇혀 억눌려 있으면 안 된다라면서 혁신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김용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도 제가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제가했는데요. 여야가 이제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이 어제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고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할 예정인데요. 김 장관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5번째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을 갔습니다. 취임 뒤에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제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죠. 자갈치 시장 찾아서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대화도 이어갔고요. 한 가게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붕장어를 잡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언론 보도에 사진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김 여사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 7, 8개 정도를 꺼내서 시민들에게 나눠줬고요. 또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지금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닌가 등을 물으며 소통했고 직접 넙치, 붕장어, 해삼, 가리비, 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습니다. 네, 자갈치 시장 하면 정말 수산물 많은 곳인데요. 자, 대통령을 만난 시장 상인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얘기도 또 했겠죠? 네,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등의 호소를 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갈치 시장 음식 홍보 좀 해야겠다라며 붕장어 회 고추장 비빔밥 만들어서 즉석으로 먹방도 시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이 잘 돼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전국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예. 그리고 만찬에 배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원래는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는 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수산물 소비 촉진위에서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해당 교사가요. 학교에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한 걸로 드러났다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서희초 교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 측에 상담 신청을 10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건이었는데요. 올해는 8건 상담 신청을 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 8건 중에 이번 달에만 3건의 상담 요청이 있었는데 그 3건 중 2건이 지금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 숨진 교사는 사건 발생 이튿날 바로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 연필 사건 보고했고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 만남을 주선해서 사안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교사가 다시 상담을 학교에 요청해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라는 취지로 말했고요. 학교 측은 전화번호를 얼른 바꾸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연필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상담에서는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가 계속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 예.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 5달 동안 이 학교 교무실로 들어온 공식 민원만 11건이라던데요? 네, JTBC가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실 통해서 입수한 2023학년도 1학기 서희초 학부모 민원 내역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간 교무실로 공식 접수된 민원만 11건이고요. 교사 개인이 받아서 집계되지 않은 민원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지난 4월에 한 학부모가 후문 앞 도로가 혼잡하다라고 민원을 넣어서 학교 측에서 도로 주변을 통제했더니 8일 뒤에는 다른 학부모가 왜 도로를 통제하냐고 항의합니다. 예. 이 학부모는 차에 앉아서 당신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했고요. 사흘 뒤에는 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교사는 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교과서 준비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해당 학부모가 선생님이 교과서를 안 주신 것 같다라며 학교를 찾아왔다고 하고요. 예. 또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생활과 교과지도 수행평가에 대한 3가지 문제점 지적하더니 이 교감이 면담에서 고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나흘 뒤에 다시 이번에는 6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1학기 민원 내역의 맨 마지막 줄에는 학교에서 숨진 교사에게 들어온 민원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사건의 피의자 조선 검찰에 송치됐죠? 네,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이 왜 그랬냐라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선이 범행 10분 전에 흉기를 훔쳐서 택시로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고요. 이 전날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평소에 쓰던 컴퓨터도 부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 그리고 조선의 진술로 미뤄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한테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네, 일단 20대 남성 1명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예.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 외에도 2개의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예. 절도와 사기 혐의인데요. 범행 당일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쳤고요. 예. 인천 집에서 신림역까지 이동할 때 2차례에 걸쳐 택시를 탔는데 이 요금 4만 원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사기 그리고 또 절도 혐의 네. 이렇게 추가가 된 거군요.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